현대그룹 창업주가 가장 힘들 때 자신에게 했던 4가지 약속.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사람. 가난과 전쟁,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 바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세월은 우리의 세월과 닮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우리 세대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주영 회장이 가장 힘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했다는 4가지 당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말 속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입니다. 커피 사 먹을 돈으로 국밥 한 그릇 먹고 힘내서 생각하고 해결하라. 참 소박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철학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1930년대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난 정주영 회장. 그분의 어린 시절은 하루 3끼를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16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을 때 주머니엔 단돈 70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70원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화려한 것, 좋은 것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든든하게,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한 끼를 찾으셨습니다. 훗날 현대건설을 이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면 임원들과의 회의도 고급 식당이 아닌 국밥집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이면 오후 내내 일할 힘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허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보다 든든한 한 끼로 몸을 추스르고 그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것이지요. 1970년대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온 나라가 반대했습니다.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가 무슨 조선소냐. 은행들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울산 앞바다를 메우는 공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없는 땅을 만들어내면서 한 푼 한 푼 아껴 자금을 모으셨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공사장을 누비며 이 돈으로 밥 한 끼만 든든히 먹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끝이 아려왔을 것입니다. 세계가 코웃음 치는 가운데 오직 신념 하나로 버티던 그 시절이. 두 번째 당부입니다. 오늘 해결 안 된 일은 잠 푹 자고 밥 많이 먹고 내일 다시 생각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정주영 회장하면 누구보다 악착같이 일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일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니 알겠더군요. 이건 게으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휴식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의 일입니다. 현대그룹도 엄청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의 나이 80이 넘으셨습니다. 밤낮으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임원들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집에 가서 푹 쉬시오. 내일 아침 밥 든든히 먹고 다시 모입시다. 한 임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쉬어도 됩니까? 그러자 회장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지친 머리로는 좋은 생각이 안 나오. 잠을 자야 머리가 맑아지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 앞에서 초조해합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아셨던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는 결코 좋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쉬고 든든히 먹어야 비로소 명확한 판단이 선다는 것을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그분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 몸이 쓰러지면 이 모든 것도 무너진다. 나를 지켜야 회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휴식도 전략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부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계속 도전하고 시련에 부딪혀라. 이 문장엔 정주영 회장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좌절은 그저 시련일 뿐이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었지 돌아가야 할 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76년 조선소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배를 주문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해운사도 한국의 조선소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회사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이건 실패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실패? 아직 배 한 척도 못 만들어 봤는데 무슨 실패요? 이건 시련일 뿐이요. 그리고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셨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인맥도 없는 낯선 땅에서 오직 열정 하나로 선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느 그리스 선주가 비웃으며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네 나라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꺼낸 것, 바로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배를 만드는 건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일이요. 그 당당함에 그리스 선주가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배를 수주하셨고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는 것.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그분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당부입니다. 전쟁 말고는 나의 삶을 흔드는 어려움은 없다. 이 말씀은 정주영 회장의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1950년 35의 나이로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 공장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피난길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들, 그 절망의 시간들, 그것을 견뎌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겪는 어떤 경영상의 위기도 그분에겐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전쟁 때는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돈을 걸 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이 관점의 전환.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의 힘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전쟁보단 낫다고 생각하시니 늘 침착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늘 담대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이 네 가지 당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커피 사 먹을 돈으로 국밥 한 그릇 먹고 힘내서 생각하고 해결하라. 허영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씀. 오늘 해결 안 된 일은 잠 푹 자고 밥 많이 먹고 내일 다시 생각해라. 지혜로운 휴식이 때로는 최고의 해답이라는 말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계속 도전하고 시련에 부딪혀라.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말씀. 전쟁 말고는 나의 삶을 흔드는 어려움은 없다. 관점을 넓히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이 네 가지는 모두 참 단순한 말씀들입니다.
화려한 이론도 복잡한 공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네 가지 원칙으로 맨손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궈내셨습니다. 가난과 전쟁,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소하게 살되 본질을 잃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쉬되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주영 회장처럼 담대한 용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